미애가 범수의 학교에 찾아가 세리를 만나지 말라고 했을 때 범수는 세리와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었죠. 그 덕분에 미애는 안심하고 딸 세리만 단속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마침 조교일도 잘렸다고 하니 더 이상 범수와 연결될 일은 없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리는 범수를 잊지 못한 채 결의와의 관계 역시 완전히 쪽내버렸는데요. 이제 LX 호텔 사돈 자리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판단이 서자 미애는 이 모든 게 범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집을 나온 세리가 범수를 만났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되는데요. 자신 앞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척 해놓고 뒤에서 딸을 만난다고 하니 세리 혼자만의 감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미애는 노발대발하죠. 범수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딸을 꼬드겼다고 여긴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 딸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관심 없는 척하면서 애까지 이용해서 세리를 넘봐. 내가 가만두나 봐라. 하고 미애는 범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이에 세리는 엄마, 그냥 내가 찾아간 거야. 난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간 거라고. 교수님 아파트 앞에서 있다가만 갈 거였어. 근데 우연히, 아주 우연히 만난 거라고. 교수님은 나 안 좋아해, 엄마. 알잖아. 교수님이 꼬드겼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세리는 흥분한 엄마를 말리며 진정시키려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미애는 범수 역시 세리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이 사태를 가만둬선 안 되겠다고 다짐하죠. 평소처럼 세리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자 미애는 문 앞을 막아섭니다. 너 이제 학교 못 가. 가지 마. 거기서 또 그 교수 만날 거 아니야. 둘이 따로 만나서 차 마시고 노닥거릴지 어떻게 알고 널 학교를 보내. 세리는 엄마의 말에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 나 성인이야.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할 권리 없어. 그리고 학교에 가는 거라고. 나 졸업은 해야지. 어차피 교수님 볼 수도 없어 이젠. 아무리 세리가 엄마를 설득시키려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실망한 세리는 방으로 돌아가고 때마침 울리는 전화를 받으러 미애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 2층으로 올라가려던 세리는 다시 내려와 얼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뒤늦게 세리가 나간 사실을 안 미애는 분해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든 듯 외출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학교에 도착해 강의실로 향하던 세리는 후임 조교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해 함께 교수실로 가게 됩니다. 인수인계 겸 세리가 자료를 찾아주고 설명을 해주려는데 마침 자리에 있던 범수와 어색한 인사를 나누게 되죠. 강의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강의실로 향하는데요. 그때 세리를 뒤쫓아 학교로 오던 미애의 눈에 두 사람이 목격되고 맙니다.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미애는 두 사람이 따로 만나고 있는 것에 눈이 뒤집혀 버리는데요. 강의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는 강의실을 쳐들어가 다짜고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교수가 누군지 알아요? 순진한 학생을 꼬드겨서 약혼까지 파토낸 사람이다. A는 이혼남이 순진한 대학원생을 꼬셔놓고 고상한 척 강의하고 있는 거라고요. 라며 상식 이하의 막장짓을 하고 마는데요. 세리는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오고 미애 역시 세리를 따라 나옵니다. 엄마 미쳤어? 난 그래도 지금까진 엄마가 날 걱정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엄마가 뭘 한 건지는 알아? 이 일로 교수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다시는 엄마 안 봐. 차갑게 돌아서는 세리를 보며 미애는 이거사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다. 라고 미애는 혼잣말을 하는데요. 미애의 행패 이후 강의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범수가 밖으로 나오고 미애에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미스장 누나, 아니 세리 어머님. 왜 내가 이렇게 나오니 이제 좀 놀랐나 보네. 내 앞에선 우리 세리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애가 집 나오자마자 쪼르르 만나. 더 기세등등하게 범수를 대하는 미애 앞에서 범수는 사실대로 우연히 만난 거라고 말을 하려다 멈추고 만나면 안 되나요? 세리 성인이잖아요. 둘 다 싱글이고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내 강의실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권리는 없으실 텐데요. 아, 이미 범죄를 한번 저지르신 분이라 무서운 게 없으신 건가요? 라며 미애에게 강하게 맞섭니다.
미애는 범수가 당당하게 나오는 데다 30년 전 치부까지 들추자 더욱 이성을 잃고 뭐야? 그래, 내가 내 약점을 잡고 있다 이거구나. 그래도 우리 세리는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키운 내 딸인데. 차라리 내가 감옥을 들어갔으면 갔지. 우리 딸은 절대 못 줘. 너 같은 이혼남 호래비한테는 절대 안 돼. 미애의 말에 한마디 하려다 말싸움으로 번질 것이 뻔해. 범수는 내가 참는 건 다 강수 때문인 줄 아세요? 라고 돌아서려 하는데요. 뭐 강수. 여기서 강수를 들먹거려? 그래 강수한테 말하겠다고? 하려면 해. 오 이제 강수를 가지고 협박하네. 그래 다 말해 강수한테.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고? 강수는 이미 한 번 버린 자식이야.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껏 잘 살아왔어. 너야말로 네 동생 들먹이면서 날 협박하는 게 형으로서 할 짓이라 생각하니? 교수식이나 되어서는 미애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말에 범수는 곧 화가 나면서도 슬픈 표정이 되어 그게 인간으로서 할 소립니까? 강수한테 말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강수는 내 동생이니까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강수 앞에도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섭니다. 남겨진 미애는 분하면서도 어딘가 패배한 기분이 되어 돌아서지만 다시 무언가를 다짐하듯 길을 가는데요. 친엄마에 의해 다시 한번 버려진 강수가 불쌍하기만 합니다. 미애는 세리를 범수에게 보내느니 차라리 강수를 아들로 생각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범수만 보는 세리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을 듯합니다. 게다가 그래도 믿었던 엄마의 밑바닥을 보고 말았으니 모녀 관계는 더더욱 벌어질 것 같은데요. 미애는 딸 세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로 인해 세리는 상처를 깊게 받고 엄마가 이렇게 후진 사람일 줄 몰랐다며 진심으로 엄마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부모 말만 듣고 자라온 세리는 이제 제대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날 이후 엄마와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알아보는 등 혼자 살아갈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엄마 그늘 아래에서 살 수 없어. 어떻게 강의실에 들어와 교수님에게 그런 망신을 줄 수 있었을까 하며 무식한 엄마의 행동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 어딘가로 숨고 싶어지는데요. 더 이상 교수님 얼굴도 볼낯이 없어 당분간 범수를 찾아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교수실을 가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 엄마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사과를 하죠. 범수는 세리에게 내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죄송해요. 교수님.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교수님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죄송해요. 교수님. 라고 말하며 하염없이 울죠. 그런 세리를 측은히 바라보는 범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자 범수 역시 착잡한 심경이 듭니다. 마음 가는 대로라면 범수 역시 세리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애 딸린 이혼남인 것을 떠나 세리 엄마가 미애라서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과연 세리와 범수가 서로의 마음만을 보며 만남을 시작할 날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